혜란이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태수는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. 이 영화에서 태수는 처음부터 이 납치를 설계한 사람입니다. 혜란에게 제안한 것도, 타깃을 고른 것도, 장소를 섭외한 것도 그입니다. 태수가 혜란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. 불법 체류자, 신고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 딱 좋은 사람. 태수의 눈에 혜란은 처음부터 공범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. 이수혁이라는 배우를 이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발성이 아쉽다는 평이 많습니다. 대사 전달이 뭉개지고 감정 표현이 묻힌다는 지적도 있고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딤이 이 캐릭터한테는 어울립니다. 읽히지 않는 사람, 알 수 없는 사람, 속으로 무슨 계산을 하는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그 불투명함이 태수라는 인물에게는 일종의 위협이 됩니다. 폭발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서운 것처럼 세 사람의 욕망이 하나의 방 안에서 충돌할 때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진성문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정당한 목적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어디까지 합리화할 수 있는가? 혜란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납치를 합리화합니다. 소진은 살아남기 위해 납치범과 손을 잡는 것을 합리화합니다. 그런데 태수는 합리화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.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냥 한 사람이니까.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순수하게 나쁜 사람은 태수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방식이 이 영화의 가장 차가운 장면입니다. 이쯤에서 소진이 먼저 움직입니다. 혜란을 회유하고 공격하고 수갑을 풀고 거실로 도망칩니다. 그리고 노트북을 켜요. 잠깐만요. 납치범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소진이 몇 번 반에 풉니다. 어떻게?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몇 번 만에 알 수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의 답이 이 영화 전체를 뒤집습니다.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태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에는 소진과 혜란 둘만 남습니다. 소진이 먼저 꺼냅니다. 나 아버지랑 연 끊고 살아. 돈 안 줄 거야. 혜란 입장에서 이건 재앙입니다. 동생의 시간은 없고 태수와의 약속은 있고 그 절박함이 혜란의 입을 열게 합니다. 나도 딸이야. 그 사람 딸. 동생이 아파. 돈이 필요해. 혜란이 자기 입으로 털어놓는 이 장면. 이게 이 영화에서 정지소가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는 순간입니다. 납치범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사람으로 소진은 그 말을 듣습니다. 그리고 회유를 시작합니다. 내가 돈 줄게. 지금 풀어줘. 말은 부드럽습니다. 그런데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. 소진은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. 회유가 기회를 만들고 소진은 그 틈에 혜란을 공격합니다. 수갑이 풀립니다. 발이 움직입니다. 거실로 뛰쳐나가는 소진. 노트북이 보입니다. 켭니다. 그리고 비밀번호를 칩니다. 또 칩니다. 화면이 열리는 그 순간 관객은 멈춥니다. 저 사람 어떻게 알았지? 처음 본 납치범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단 몇 번 만에. 그 답은 태수가 돌아오면서 드러납니다. 태수는 소진의 전남편입니다. 이 납치는 처음부터 태수가 설계한 판이었습니다. 이혼하면서 더 뜯어내고 싶었던 것. 전처 아버지 장인한테서. 그래서 타깃은 소진이었고 명분은 몸값이었습니다. 그런데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혜란을 끌어들인 겁니다. 도박장에서 절박한 여자를 만났습니다. 아픈 동생,
없는 돈, 그리고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사진 한 장. 태수는 그 사진을 들고 소진의 아버지를 혜란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. 거짓말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이복 언니도 없고 태수의 아픈 아들도 없고 혜란이 믿었던 이 판의 모든 이유가 태수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. 혜란이 이 일에 가담한 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. 그런데 그 가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태수가 혜란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. 불법 체류자. 신고도 못하고 도망칠 곳도 없고 일이 끝나면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죽여서 증거를 없애기 딱 좋은 사람. 혜란은 공범이 아니었습니다. 처음부터 소모품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두 여자는 모두 태수의 말 위에 서 있었습니다. 그 말이 얼마나 공들여 쌓인 거짓이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. 소진은 묶여있는 척합니다. 알면서, 태수가 돌아온 걸 알면서, 그리고 혜란과 소진 두 사람은 태수를 없애기로 합니다. 라면에 수면제를 탑니다. 조용하게, 확실하게. 그런데 태수는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. 변기 안을 열었기 때문입니다. 총알이 있었거든요.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눈치챈 태수.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. 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태수는 소진에게 주사를 놓습니다. 조용히, 설명 없이. 소진이 쓰러집니다. 태수는 혜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. 혜란은 모릅니다.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는지, 자기가 이 판에서 어떤 용도였는지. 소진은 쓰러졌습니다. 움직이지 않습니다. 혜란은 태수 손에 이끌려 사라집니다. 이 영화의 가장 어두운 지점입니다. 살아남으려 했던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. 그리고 이 판을 처음부터 짠 사람은 아직 서 있습니다. 여기서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어집니다. 태수는 혜란을 산으로 데려갑니다. 조용하고 외지고 아무도 없는 곳. 혜란은 걸으면서도 이상함을 느낍니다.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? 왜 여기까지 온 거지? 그리고 태수의 의도가 선명해지는 순간 혜란은 깨닫습니다. 나는 처음부터 이 판에서 살아 돌아갈 사람이 아니었다. 이 장면에서 정지소의 연기가 한 번 더 빛납니다.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는 그 찰나. 살려달라고 빌 것 같던 사람이 달려듭니다. 혜란은 반격합니다.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살고 싶다는 것 하나로. 몸싸움입니다. 그 혼란 속에서 혜란은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. 구사일생. 말 그대로입니다. 그리고 혜란은 돌아갑니다. 쓰러져 있는 소진에게로. 해독제를 놓습니다. 납치범이 인지를 살리는 장면. 이 영화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순간입니다. 소진이 눈을 뜹니다.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. 고마움인지, 안도인지, 아니면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의 확인인지. 말은 없어요. 말이 필요 없는 눈빛입니다. 그때 태수가 돌아옵니다. 죽었어야 할 혜란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. 소진이 깨어났다는 것. 그 두 가지가 태수의 얼굴에 차갑게 읽힙니다. 이 영화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. 두 사람 대 한 사람. 그냥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것 하나로. 납치범과 인질이 같은 방향을 향해 싸우는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제일 이상하고 제일 강렬한 장면입니다. 그리고 태수는 쓰러집니다.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. 온몸이 부서진 채로. 그리고 밖에 세워진 태수의 차를 찾습니다. 트렁크를 엽니다. 10억이 있습니다.
태수가 받아낸 몸값, 현금, 가방 가득. 두 사람은 그 트렁크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. 이 돈이 무엇인지,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, 동생 수술비가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.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. 두 여자는 그냥 그 차에 탑니다. 10억을 싣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리고 그 길을 빠져나옵니다. 이 엔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영화의 점수가 갈릴 것 같습니다. 명쾌하지 않습니다.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,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, 혜란의 동생은 살 수 있을 건지, 소진의 아버지와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. 두 사람이 살아서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것, 납치범과 인질이 같은 차에 타고 있다는 것, 그 10억이 누군가를 죽이려던 남자의 계획이 아니라 두 여자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, 그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 아닐까요? 시스터는 완성도가 균일한 영화는 아닙니다. 개연성이 버거운 지점도 있고 속도가 꺾이는 순간도 있고 결말이 더 많은 걸 설명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아요. 그럼에도 이 영화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. 차주영과 정지소,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끝까지 싸운 소진, 악당이 되기엔 너무 인간적이었던 혜란. 이 두 사람이 이 영화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. 선택하지 않은 밤을 함께 버텼습니다. 아무 연고도 없었는데 서로를 살렸습니다. 그리고 가장 나쁜 순간에 가장 단단해진 사람들. 87분. 세 사람. 하나의 방. 차린 건 얼마 없지만 두 여자가 타고 나온 그 차는 이상하게도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.